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생화학 수업 이제 기말 2학기 동안 이제 실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제가 뒤에 이제 하이브리도마 부분에는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일단 최대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저도 많이 버벅될 수 있다는 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부터는 이제 먼저 저희는 이제 DNA를 숙주세포 안에 넣어야 되는데요. 이제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항원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 실험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항원 형질 전환을 시킬 건데 이제 형질 전환하는 데는 종류가 많이 있겠죠. 첫 번째로부터 보면 트랜스포메이션 저희는 이걸 할 건데 트랜스포메이션, 엘렉트로폴레이션, 마이크로 인젝션, 젠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 숙주세포로 DNA를 집어넣는 법이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을부터 보면 일단 DNA는 마이너스거든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인상기에 그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 마이너스를 띄는데 이 마이너스 띄어서 이 기름기, 이 세포막 부분을 잘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세포 처리를 해서 이게 잘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형질 전환을 이루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DNA를 CaCl2 처리를 해요. 이게 자연 상태에서도 형질 전환이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드물게 일어나요. 엄청 드물게. 저희도 이제 CaCl2를 처리해서 그 몇억 개, 1억 개 정도의 이제 이퀄리를 형질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게 잘해도 100개, 몇백 개, 안 그러면 못하면 몇십 개 정도 된다고 해요. 형질 전환이 그 정도로 안 돼요. 이게 어쨌든 그런데 이게 쿼럼 시퀀싱이라고요. 이게 그 세균이 많을 때 이제 받아들이는 성질이 증가하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컴페텐스 팩터는 이제 받아들이는 성질 이런 받아들이는 성질을 유도하는 거. 그래서 쿼럼 센싱을 해서 이제 컴페텐스 팩터로 유도시키는 건데 이 부분도 저도 막 크게 이해를 못해서 뭐다 찾아보시면 더 될 것 같고요. 쿼럼 시퀀싱 컴페텐스 팩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넣는 방법은 이제 파동을 가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쪽을 이제 DNA를 투과하는 방법, 엘렉트로폴레이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이크로 인젝션. 이제 수정란에 주사기로 꽂아가지고 DNA를 넣는 건데 이게 뭐 형질 전환 동물을 만드는데 수정란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금속에 DNA 코팅을 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이제 그 세포 안에 넣는 거죠. 만약 바이러스 얘는 이제 숙주를 감염시키는 기전을 이용하는 건데 트랜덕션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높은 효율로 전달할 수 있어요. 높은 효율로 전달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일단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에 매칭이 되는 숙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느 숙주는 어느 세포를 더 잘 감염시키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특정 종류에 한정해서 감염시키기 때문에 이게 한정적으로 감염시켜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종류는 이제 레트로바이러스고 아데노바이러스, 파큘로바이러스가 있는데 레트로는 이제 DNA 사본을 숙주 염소체에 삽입하는 거고 이제 아데노는 동물 세포, 파큘로는 이제 곤충 세포인데 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있긴 한데요. 아그로박테리움인데요. 이거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교수님이. 근데 이 안 한다고 그러는 교수님이랑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교수님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로 박테리움은 이제 식물 종양 세균으로 이제 넣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식물에 넣는 거예요. TI 플라즈미드. 플라즈미드가 이 동그란 DNA체인데 이쪽에 이제 넣고 이제 TI 플라즈미드가 안에 들어가서 뭐 이제 유전자가 이제 재조합된 식물이 뭐 되는 거죠. 일단 적어 보면요. 했던 거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그 뭐냐 중요한 이제 키워드 이제 쿼럼 센싱 그리고 이제 컴peten스 팩터 그리고 CaCl2 이걸로 코팅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이제 엘렉트로포레이션 파동
일렉트로포레이션. 세 번째는 이제 주사기 넣는다 그랬죠. 마이크로 인젝션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금속에 코팅한 거, 쬐건. 다섯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뭐가 있었죠? 레트로, 리트로 아니에요? 왜 레트로? 지하철 할 때, 메트로 할 때. 그리고 아데노. 아데노 뭐였죠? 동물세포. 그리고 바큘로, 네, 곤충. 뭐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그로박테리움이 있는데 중요하진 않다. 이제 플라즈미드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제 플라즈미드는 이제 그 조작의 용이해서 사이즈가 작고 안에 들어가 있는 DNA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플라즈미드는. 그래서 이제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미드를 이용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이 플라즈미드는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origin of replication, 오리얼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오리얼이 있잖아요.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유전자 재조합할 때 이 오리얼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뭐 동물에 들어간 DNA를 어디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 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종을 그 맞게 해주는 이제 뭐 종에 대해서 다른 인식해주는 이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고 이제 셀렉션 마커가 무조건 필요한데, 셀렉션 마커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클로닝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플라즈미드에 넣고 계속 돌리는데, 플라즈미드가 계속 있는데 일단 내가 넣은 유전자 재조합이 들어가 있는 플라즈미드 있을 것이고, 내가 이 실패한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 셀들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한 몇천 마리 몇억 마리 되는 셀들을 어떻게 다 선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질이 전환된 애를 고르려면 이제 마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커를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랑 영양분 합성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 저항성은 이제 항생제를 넣으면 이제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가 사는 거고, 이제 아닌 애들은 다 없어져서 이제 걸러지는 거죠. 영양분 합성은 이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 애, 그러니까 어떤 프로틴이 있어야지 이 셀이 사는데, 이 프로틴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틴을 안 넣고 있으면 이제 저절로 걸러진다는 거죠. 죽어가지고 셀이. 그래서 영양분 합성 유전자랑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두 개가 이제 셀렉션 마커로 많이 이용되고, 이거는 이제 MCS라고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라고,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많은 제한 효소 인식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제한 효소들로 이쪽을 자르거든요. 제한 효소에도 이름이 다 있는데, 제한 효소를 잘라가지고 이제를 절단하여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여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겠죠. 뭐 그렇다는 거고,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PUC19가 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F24. 뭐 그리고 이제 그, 그 단백질 발현이 될 때 DNA가 그 잘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호스트가 잘 인식하는 프로모터가 필요해요. 인간의 어떤 DNA를 넣는데,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DNA를 넣는데, 이걸 이제 숙주가 프로모터로 전달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시켜요. 그래서 이제 숙주가 잘 인식할 수 있는 호스트 RNA 폴리머레이즈에 인식되는 프로모터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시작되고 이제 RNA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터미네이터 시퀀스도 필요해요. 보시면 터미네이터 시퀀스가 안 나와 있나? 하여튼 터미네이터 시퀀스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RNA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만하죠. 안 그러면 계속 뺑뺑 돌겠죠.
계속 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RNA를 만들었으면 이제 터미네이트 시퀀스로 이제 종결을 맺어야 된다. 트랜스크립션이 종결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이제 트랜슬레이션인데 트랜슬레이션에서도 이제 시작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게시 단계가 있어야 되고 시작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제 스톱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게시 단계에 있는 샤인 달가노 시퀀스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원액 세포들이 갖고 있는 건데 샤인 달가노 시퀀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시 그 시작 부위 AUG 이니시에이션 코돈과 이제 스탑 코돈이 있어야 돼요. 뭐 거기 뭐 있으면 되고 이제 또 어피니티 태그라고요. 달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 실험에서는 GST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어피니티 태그를 달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정제 부분 있잖아요. 프리리플리케이션 하기 편하기 위해 이제 단백질에 어피니티 태그를 붙여서 뭐 크로마토그래피 그래피를 이용해서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HIS는 이게 히스티딘인데요. 이게 니켈하고 잘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 HIS 태그를 붙인 프로테인을 이제 니켈 쪽으로 이제 흘려보내면 니켈과 다 결합하고 아닌 애들은 그냥 흘러 내려가고 그렇다는 거죠. 저희는 GST인데요. 이게 글루타치온이에요. 이게 글루타치온 S 트랜스포테이즈라는 엔자임인데 이게 글루타치온과 결합을 굉장히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MBP는 이제 말토즈라는 이당류에 이제 잘 붙는 그런 어피니티 태그고 이제 뭐 퓨전 프로틴스 for 이제 이걸 잘 인식하기 위해 형광 물질을 넣거나 플로리센스라고 그러죠. 이제 솔리비티를 인크리즈 하는 물질들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단백질을 생산해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수용성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이 솔리빌리티 인크리즈 물질을 넣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플라스미드에 필요한 거 첫 번째 origin of replication 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selection marker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그런 거 있어야 되고요.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MCS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 그리고 네 번째로 있는 게 프로모터죠. 호스트가 잘 인식할 수 있는 프로모터 호스트 RNA 호스트 R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 인식되는 프로모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터미네이터 시퀀스 그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랜슬레이션 부분에서는 트랜슬레이션 부분 이야기는 트랜슬레이션 부분에서 이제 샤인 달가노 그리고 이제 그 시작 부위 종결 코든 이것도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리고 어피니티 태그 대표적인 게 제가 쓰는 거 GST랑 그리고 그 니켈이랑 결합 잘하는 거 이게 히스티딘 그리고 이제 말토즈 결합 잘하는 거 프로틴에 붙어서 편리한 거 뭐 형광물질 플루어린스 플루어리센스 플로리센스 네, 형광물질
그렇다는 거고, 이제 BAP31을 사용하는데 이 프로틴이 뭐냐면요, ER 소프트에 많이 존재해요. 그리고 셀 설페이스도 많이 존재해요. 이게 아포토틱 패스웨이거든요. 세포사멸인데 세포사멸에 이게 뭐 영향을 줘서 만약에 BAP31이 그 BAP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암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암과 관련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BAP가 이렇게 있고, 저희가 이제 GST라는 이제 효소를 붙여주는 거죠. 얘는 이제 글루타치온을 잘 결합한다. 글루타치온과 잘 결합한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하이브리도마를 통해 이 297D사, 297D사가 BAP가 이렇게 있으면요. BAP가 이렇게 지금 BAP가 이렇게 있는 거죠. BAP의 이 부분에 결합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에피톱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에 이 297D사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게 297D사고요. 에피톱이 이제 뭐냐면 항원과 항체가 결합한 부분, 항원에서 항체가 결합한 부분을 에피톱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뭐 나와 있는 거는 음, 이거밖에 없나? 네, 이제 박테리아가 있고, 그 세포를 이제 그 뭐라 그러냐, 단백질 발현에 대해서 이제 숙주들의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박테리아부터 볼게요. 박테리아가 있어요. 이제 플라즈미드랑 뭐 다른 많은 유전자 분배치를 포함하고 있고, 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쉬운 내용이라서 작은 짧은 시간 안에 적은 비용, 탱크 배양 가능하고요. 대량 합성 가능, 단백질 가능하고요. 그 수학과 정제가 이거 많이 밝혀졌으니까 가능하고요. 이제 인슐린, 성장 호르몬 등을 이제 이 박테리아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스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얘가 효모예요, 효모. 이스트, 효모. 효모는 일단 쉬워요. 쉽고, 근데 이제 부분적인 당 부착이 가능해요. 부분적인 중요한 걸, 부분적인. 완벽히 당 부착이 아니고, 이제 비슷하다 싶으면 이제 당 부착을 할 수 있는데, 배양이 쉽다. 그리고 이제 B형 감염 백신이 여기에 속해요. B형 감염 백신. 이제 여기서 좀 더 그 어드밴스드한 부분이 이제 마말리안 셀인데, 이게 뭐냐면요. 그 포유류 세포예요. 이제 동물 세포니까 이제 좀 어렵겠죠.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요. 배양이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정확한 부분적인 완전 스페시픽한 부분에 이제 당이 부착을 해야 돼가지고 이게 실어시 하는 거고, 이제 혈액 응고인자, 혈전 융체제, TPA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은 유전 공학의 유기체인데 그냥 인간의 단백질 유전자를 주입한 동식물을 사용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어, 자, 호스트 종류를 말하는 거죠. 1번 당연히 박테리아가 있고요. 2번 이스트, 스펠링이 맞네요. 이스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마말리안 셀. 얘가 비싸고 어렵고 하지만 스페시픽하고 당과 결합이, 얘는 뭐 대량 생산 가능하긴 한데 스페시픽한 조금 부분적인 이제 결합을 하고. 자, 마지막은 오씨 왜 이래,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쉬워서 여기는 일단 적어두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있고,
이제는 Regulation of Proarctic Gen Expression인데 leg 오페리온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사 조절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 봐봐요. 이 젖당 락토스 이 젖당이 그 억제자와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이 억제자와 결합을 안 하면요. 억제자가 결합 안 하면 활성화해요. 결합 안 하면 이제 활성화해요. 이 억제자잖아요. 이름 자체가 억제자가 이제 어, 작동 유전자에 프롬프트와 결합한 부분에 결합을 해서 이제 RNA 중화 효소가 못 들어오게 해요. 블러킹해요. 그래서 일어나지 전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저땅이 있어요. 저땅이 있으면 이 억제자가 불활성화돼요. 저땅과 억제자가 같이 보이면 inactive 한 상태가 돼서 RNA 그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게 되고 전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효소가 만들어지겠죠. 단백질이 RNA가 만들어지고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간에 빠졌을 거야 아마. 어쨌든 그래서 이 PPT만 보고 왔는데 이 흡광도와 관련이 있고 이제 분광 광도계로 측정을 한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이제는 정제예요. 프로틴 정제인데 일단 그 셀을 만들었잖아요. 셀을 지금 완전 불려가지고 만들었어요. 이제 셀을 깨야겠죠. 셀을 깨는 방법. 셀 디스인티그레이션. 셀을 깨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다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맨 첫 번째로는 이제 오스몰리시스라고 그 이제 적혈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많이 배웠죠. 적혈구 농도 차로 이제 세포벽이 없잖아요. 세포벽이 있으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커져도 세포벽이 이걸 막아주는데 세포벽이 없는 이제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농도가 안과 밖에 농도 차가 많이 나면 이제 탈수가 일어나가지고 네 터지고 그러겠죠. 안 그러면 더 탱탱해지다가 결국엔 터지겠죠. 그래서 이 셀을 터트리는 거고 freeze and thaw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freeze and thaw 이건데 이제 얼렸다가 녹이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얇은 세포막들은 깨지겠죠. 천천히 서서히 녹였다 빼면 또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박테리아 펩티도 글리칸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이제 박테리아 펩티도 글리칸에 이제 라이소자임 펩티도 글리칸 라이소자임을 넣으면 이제 세포벽을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녹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엔자이매틱 디제스션이에요. 그 엔자임으로 녹인다는 거죠. 그리고 케미컬 솔루빌레이션 유기용매 처리 유기용맥 처리를 해서 이제 세포벽을 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핏 보면 이 3번이랑 비슷해요. 이제 핸드 호모제나이저 이거 뭐냐면요. 그 얇은 세포막 얇은 세포막을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인데 좀 매끈해 보이는데 매끈하지 않은 유리에 샥샥샥 옮기면서 깨는 거죠. 세포를 완전 산산조각 내지 않고 이제 그 세포 벽만 살살 긁어내가지고 막대사발로 이제 유리 표면을 으깨는 건데 유리 표면에서 이제 세포 속은 잘 살아 있어가지고 이제 원심 분리를 하더라도 안에 어떤 뭐 안에 이열이 있고 골지체가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핸드 호모제나이저고요. 밑에는 블레이드가 있잖아요. 뭔가 핸드는 그래도 막 손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약해 보이는지 블레이드가 들어가면 이제 칼날로 그냥 다 갈아버린다는 거죠. 블레이즈는 이제 다 갈아버리는 거. 그래서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아예 셀이. 프렌치 프레스는요. 프렌치 프라이 할 때 생각해서 이제 뻥튀기 한다고 보는데 그 뻥튀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이 프레셔 보이죠? 그러니까 그 높은 압력을 줬다가
바로 1기압으로 바꿔버려요. 그 낮은 압력을 바로 바꿔버리면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펑 터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셀을 터트리는 거고. 울트라 소니케이션, 울트라 소니케이션 뭐 울트라 소닉이라니까 뭐 초음파예요. 초음파 통해서 깨는 거예요. 사운드 웨이브, 음파파. 그리고 비드밀은 이제 어 그니까 글라스 비드 그러니까 작은 유리구슬이 되게 촘촘한 유리구슬들이 이제 세포들을 잘 깬대요, 생각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 수 있고요. 뭐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면, 오스몰리시스, 이거 적혈구 깨는 거, 농도 차이, 안과 밖의 농도 차이. 프리즈 앤 트러, 이거는 쉽죠. 그냥 얼렸다가 녹이는 거. 엔자이매틱 다이제스션, 그 라이소자임으로 이제 박테리아 녹이는 거, 박테리아 세포벽. 그리고 케미컬 솔유빌리제이션, 이거는 이제 유경모 처리라는 건데, 이것도 일단 세포벽 녹이는 거고. 핸드 호모제나이저, 이거는 이제 얇은 세포막을 살살살살살 쪼개가지고 유리막대로 이제 세포막을 쪼개는 거. 블레이즈는 이제 칼날로 긁어버리는 거, 아예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 프렌치 프레스는 이제 뻥튀기. 그 얼트라소닉 에이케이션은 이제 그 초음파. 미드밀은 이제 유리구슬. 이제 한번 하면 알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벌써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그,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생화학적 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GST를 놨잖아요. 이 BAP31에 GST라는 물질을 놓아가지고, 이 GST가 효소인데 뭐를 잘 인식한다 그랬어요? 글루타치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루타치온과 결합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아라고즈 비드에 이제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글루타치온이 엄청 많으면 더 결합을 잘하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결합을 시켜서 GST 조각이 여기 GST 뱁31에 붙게 하는 거예요. 이걸 수확하는 거고. 이제 반대로 넘어가면 이제 단백질을 얻었어요.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많은 단백질을 얻었어요. 뱁31을 이제 대량으로 얻었죠. 뱁31에 그 GST가 이제 결합하고, 여기에 또 이제 그 GSH 결합한 형태, 이 형태를 엄청 많이 얻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얼만큼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틴 퀀티피케이션 메서드라고, 단백질 정량 얼마나 양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정량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브랜포드 메서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거는 공부를 안 했는데, 이거 나오면 저 망한다고 보면 돼요. 왜 브랜포드 메서드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 놀았다. 브랜포드 메서드 넘어가면, 이제 이 메서드가 뭐냐면요, CBBG로 이제 염색약이에요. 이게 염색약인데, 이제 염색약으로 흡강도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프로틴과 이제 이 CBBG 결합시켜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거죠. 이제 595 나노미터의 그 파장을 잘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거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959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랜드포드인데요.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딨냐? 595. 이걸 잘 읽는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포드 메서드가 여러 가지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좋으니까 이걸 썼겠죠. 빨라요.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분순물들이 많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분순물이 많아도 다른 물질에 대한 간섭이 별로 안 일어나고 스페시픽하게 잘 작용한대요. 원하는 프로틴에. 그리고 이제 엄청 센시티브하다는 게 이제 섬세하다는 건데 이게 1에서 20 마이크로그램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서브스텐스와 이제 잘 결합할 수 있다는 뭐 호환성이 높다. 호환성이 높다. 빠르다. 30분이면 된다 그러니까. 빠르다. 호환성이 좋다. 그리고 이게 되게 스테이블해서 1시간이나 이제 결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나이와. 그리고 이제 단점을 볼 건데 디터전트 세제가 이제 높은 용기죠. 세제나 이제 강염기가 있으면 이제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요.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스탠더드의 선택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 스탠더드 프로틴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이제 정확하지 않는 스탠더드 커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스탠다드 그 단백질을 뭘 사용하냐면요. 그 두 개 정도 사용하는데 BSA랑 BGG를 사용해요. 근데 BSA를 더 많이 사용한대요. 그 이유는 어, BSA가 더 색을 잘 낸대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작용시켜서 스탠드 커브를 만들 건데 이게 이제 스탠드 커브 통해서 이제 프로틴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웨스턴 블러팅을 통해서 음, 우리가 원하는 이 샘플 프로틴을 젤에 로딩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젤에 로딩된 프로틴이 크기별로 분리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이제 멤브레인에 옮겨서 원하는 그 이제 거기에다 이제 항원 결정 부위와 반응하는 항체를 사용해서 이 프로틴들의 우리가 원하는 프로틴 특정한 프로틴을 찾아요. 그게 이제 웨스턴 블러팅인데 뭐 젤 매트릭스 이제 거기서 멤브레인에 넣고 멤브레인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니트로셀룰로스랑 또 뭐가 있냐 그 PVDP가 있는데 뭐 그게 있다까지만 뭐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웨스턴 블라팅 웨스턴 블라팅에 대해서 할 건데 순서가 되게 많죠. 먼저 SDS 페이지를 건너서 이제 트랜스퍼가 일어나고 이제 이거를 블러킹 시키고 이제 안티바디를 적용시킨다는 건데 먼저 차례대로 봅시다. 먼저 필요한 물질이 아크릴 아마이드 아크릴 아마이드 비스 아크릴 아마이드 이놈 두 개가 필요해요. 이놈 두 개가 이제 가교 반응을 일으켜서 그물망을 현생하거든요. 그물망을 현생해서 이제 이 아크릴 아마이드의 농도에 따라서 이제 그 뭐 그 DNA가 옮겨갈 건데 뭐 프로틴이 옮겨갈 건데 그 이 농도에 따라서 이제 젤의 분리능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아크릴 아마이드 농도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기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 망의 구멍이 작다는 거예요. 촘촘해가지고. 그래서 작은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 점점 촘촘해지잖아요. 작은 물질을 잘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APS와 티미드 있죠. 얘는 뭐 해주냐? APS와 티미드. 얘는 가교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 역할.
반응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SDS 페이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프로틴을 일단 그 메캅토 에탄올로, 메캅토 띄고 에탄올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메캅토 에탄올 한번 써보죠. 머캅토네요. 죄송합니다. 아주 여태까지 메캅토를 알고 있었네. 모캅토, 머캅토 에탄올. 머캅토 에탄올이 이제 SS 본드,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깹니다. 그래서 리니어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이 SDS를 놓는데요. SDS가 뭘 하냐면 여기 마이너스 차지 띄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차지를 띄게 만들어줘요. 이 프로틴을, 이 리니어한 프로틴을. 왜 마이너스 차지를 띄게 만드냐? 여기 이 제일 밑을 이제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제 위에서 밑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프로틴들을 놓고 쭉 이동시키는 거예요. 플러스로 이동시켜야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놨겠죠. 마이너스로 코팅된 이 프로틴들이 이동을 했어요. 이걸로 설명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걸 이동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 어떻게 이게 그 잘 분리가 되냐? 그러면 이제 스태킹 젤하고 이제 리졸빙 젤이 있는데 서로 아크릴 아마이드 농도가 다르기도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pH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 그냥 이 프로틴만 넣어준 그 마이너스 차지를 띤 프로틴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글라이신과 CL을 넣어줘요. 얘네들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글라이신과 CL을 넣어주는데 글라이신은 한 역할이 뭐냐면 얘가 원래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로 다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등전점이 pH 6.4예요. 근데 이제 6.8이잖아요.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온화를 엄청 작게 띄어요. 근데 프로틴은 아예 생 마이너스죠. CL은 훨씬 더 가벼우니까 쭉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스태킹 젤 부분에서는요. 어떻게 가면 이제 글라이신이 이온화가 절 됐으니까 조금 천천히 가고 이제 프로틴이 뭐 정상 속도로 가고 CL은 저 밑에 이미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순으로 내려간다고 보면 되고요. 이동 속도를 보면 CL, 프로틴, 글라이신 순이겠죠. 이제 리졸빙 젤에 왔어요. 리졸빙 젤에 오면 pH가 8.8로 쭉 뛰거든요. 그러면 글라이신이 엄청난 이온화를 떠요. 마이너스를 엄청 뜨거든요. 그래서 쭉 더 빨라져요. 프로틴보다 빨라져요. 프로틴보다 쭉 내려가요. CL은 원래 빨랐고, 그래서 이제 프로틴이 제일 느리게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게 12%라 촘촘하니까 더 늦게 내려오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만들 때 이제 젤을 만들 때 아이소 프로파놀을 넣어주거든요. 아이소 프로파놀 이제 젤을 눌러줘서 이제 젤을 굳힐 때 쓰는데, 왜냐하면 얘 층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리저빙 젤을 넣어요. 먼저 이 조합을 농도를 잘 맞추고 리저빙 젤을 넣고 이제 이걸 굳혀야 되는데 일직선으로 굳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직선을 굳히는데 도와주는 놈이 이제 아이소프로파놀인데, 여기 있나? 아이소프로파놀 있다. 아이소프로파놀 있죠. 아이소프로파놀이 뭘 하냐면 아이소프로파놀이 이제 젤을 누르고 굳히는 데까지 시간을 벌어줘요. 이제 굳었어요. 그러면 아이소프로파놀을 빼내고 이제 워싱을 통해서 또 3D 페이퍼를 통해서 이쪽을 다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스태킹 젤을 놔요. 이게 빨리 굳어가지고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스태킹 젤을 넣고 이제 이 웰이란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다 컴을 꽂아요. 그렇게 만드는 건데 뭐 그렇게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요. 이제 블라팅이에요. 블라팅 부분에서 이제 젤 상에서 이제 옮겨진 단백질은 그 안티바디가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젤을 멤브레인으로 옮기는 트랜스퍼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트랜스퍼 과정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퍼 과정을 할 건데 이걸 어떻게 옮기냐? 먼저 필터 페이퍼가 있고 샌드위치를 형식 만드는데, 젤을 놔요. 그 여기 단백질 있겠죠? 분리된 단백질 있겠죠? 젤을 놓고 바로 위에 멤브레인을 놔요. 중요한데 차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젤은 마이너스 차지 쪽에 놓을 거예요. 그리고 멤브레인은 플러스 차지 쪽에 놓을 거예요. 왜? SDS 코팅돼 있죠. SDS 코팅돼 있는 이제 프로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마이너스 차지를 띄겠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차지로 가야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차지 쪽에 젤을 놓고 플러스 차지 쪽에 멤브레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에 흡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멤브레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니트로셀룰로스랑 이제 PBDP. 니트로셀룰로스랑 이제 PBDP가 있는데, 뭐라는 거야? PBDF. 오, 조심하세요. PBDF가 있는데, 얘는 둘이가 엄청 달라요. 얘는 엄청 싸요. 이거 NC라 그러거든요. 니트로셀룰로스 싸다. 싸다. 하지만 이게 재질이 약해요. 싼 만큼 안 좋은 것도 있겠죠. 재질이 약하고, 그래서 이제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반영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그 힘이 더 약해요. 강하게 결합을 못하고 힘이 좀 약해요. 하지만 이제 VBDP는 비싸죠. 비싸고 이제 strong, 강하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거 아니고 하이드로필릭 하는데, 만약 이 문제가 나면요, 이거 하이드로필릭 한 거 그 있으니까 이걸로 반박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드로필릭 해가지고 그 훨씬 더 그 약하대요. 이건 하이드로포빅 해가지고 훨씬 더 강하게 달라붙고 그렇대요. 하여튼 니트로셀룰로스는 싸다, PBDP는 비싸다,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한다. 영구적이래요, PBDP는. 일단 그리고 이제 블러킹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블러킹이 뭐냐? 그 멤브레인에 옮긴 단백질을 이제 1차 안티바디로 이제 리액션을 일어나게 하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단백질에 1차 안티바디가 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워싱 과정을 통해서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거. 이렇게 이제 원하는 이제 타겟 단백질만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안티바디 디텍션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기에 형광물질을 붙이거나, 안 그러면 퍼옥시데이즈를 이용하는 건데, 퍼옥시데이즈 그 HRP? HRP라고 아는데 저는 HRP를 이용한대요. 퍼옥시데이즈가 이제 HRP인가 봐요. HRP를 이용하는데 이제 붙어있는 2차 안티바디를 사용해서 이제 이 1차 안티바디에 있는 안티바디를 딕테이션 한다는 거죠. 2차 안티바디잖아요. 2차 안티바디에 이런 물질들을 놓아가지고 그 원하는 프로틴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네,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뒤에는. 또 볼까요? 뭐 pH 6.8, 8.8. 여기서 이제 리졸빙 젤이 있고 스테이킹 젤이 있는데, 내려갈 때 여기서 순서는 CL- 그 프로틴 글라이신이고, 여기서 순서는 이제 글라이신 프로틴이고, 이제 젤을 만들 때 이 중간에 이제 이 맨 첫 번째 리졸빙 젤을 만들고, 리졸빙 젤을 이제 만듯하게 만들어주는 이 무거운 놈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난다. 빠르게 베끼기. 아이소프로파놀. 아이소프로파놀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와 다르게 이제 프로틴도 그냥 프로틴 넣으면 안 되겠죠. 프로틴을 머캅토 에탄올로 이제 SS 본드를 없애고 이제 일직선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SDS라는 마이너스 차지를 붙여서 스테이킹 이제 젤에 흘려보낸다. 젤을 웰에 넣으면 여기 웰에 넣으면 이걸 이제 여기 웰에 넣으면 흘려보낸다. 네. 웨스턴 블러팅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하이브로도마에 들어갈 건데요. 이제 그 297 D사의 항원인 뱁3 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다뤘잖아요. 이제는 이 뱁3 원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 이제 297 D사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이제 297 D사를 대량으로 생산할 건데 뱁3 원을 POD였어. 뱁3 원을 계속 생산한 것처럼 297 D사를 계속 생산할 건데 이 297 D사를 항체를 생산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아는 항체 생산하는 셀이 뭐예요? 바로 B셀이죠. 하지만 B셀은 이제 정해진 오래도 못 살기도 하고 이게 정해진 게 있단 말이에요. 만들 수 있는 항체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러기 싫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 하이브로도마라는 세포 배양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로도마가 뭐냐? 이러면 이제 그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하이브로드만은 이제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생산하는데 네 모노클로널 기술인데 그 전에는요 이제 어떤 A라는 프로틴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려면 이 A라는 단백질을 외부에서 온 거니까 마우스한테는 항원일 거 아니에요. 이제 A 단백질 복수에 G의 복수에 찌르면 G 입장에서는 이 외부 항원이 들어온 거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항체가 이제 복수에 차게 되겠죠. G를 못 그리는데 하여튼 여기에 찌르면 A라는 단백질을 찌르면 여기서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항체는 이 프로틴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톱에 대한 항체일 거 아니에요. 항체 A, 항체 B, 항체 C 이런 종류가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에피톱을 인식할 수 있는 종류가 많은 믹스처잖아요. 이거를 저희는 폴리클로널 엔티바디라 그래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고 싶은 거는 이 특정 에피톱에만 있는 297 D사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폴로크로널 엔티바디는 계속 G에 계속 넣고 뺐다 항원 반응 기다리고 면역 반응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하이브리도마라는 기술인데 이, 이 엔티젠을 주입하고 이 스플린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B셀 내가 지금 말한 게 이거예요. 이 부분 안티바디 종류가 많잖아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서 이 스플린 여기서 B셀 빼요. 스플린에서 이제 B셀 빼요. B셀이 이제 플라즈마 셀이잖아요. 플라즈마 셀 빼요. 거기다 이제 그 마이엘로마 셀을 넣는데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이 마이엘로마 셀은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이 두 개를 퓨전 시킬 건데 마이엘로마 셀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뭐냐? 이 마이엘로마 셀은 자체로 항체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당연한 거겠죠? 항체는 플라즈마 셀에서 원하는 이 한 가지 항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HPRT라는 엔자임이 없어야 돼요. 1번 닌티바디를 만들면 안 되고 HPRT라는 항체가 없어야 돼요. HPRT가 어디 있을 텐데. 네. 뒤에 있는데 여긴 없네. 밑에 여기 어딘가에 네 없네요. 이제 그 HPRT라는 엔자임이 없는 마이엘로마 함께 이 퓨전을 하는데 이 퓨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퓨전할 때 사용하는 것은
PEG입니다. PEG는 여기 나와 있어요. 폴리에티닐 글라이콜 PEG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더 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퓨전을 하고 퓨전을 또 안 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퓨전을 해요. 퓨전하면 이제 셀렉션이 있어야 돼요. 퓨전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셀렉션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퓨전을 했는데 퓨전이 안 되는 녀석들을 분리시켜 내야 되잖아요. 이제 이 셀렉션 과정을 HAT에서 할 건데 HAT 메디엄을 이용할 거예요. 그 전에 복습하고 갑시다. 이거 제가 빼온 건데 융합되지 않는 셀, 원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셀, 하이브리드만 사용해야 된다. 다 필요 없고 스플린 셀과 마이엘로마에 퓨전한다는 거고, 이 마이엘로마 셀은 뭐가 없어야 돼요? HPRT가 결핍돼야 돼요. 왜냐하면 HPRT가 결핍돼야지만 이제 HAT 메디아에서 셀렉션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HAT 성분 중 아미노프터린은 뒤에 나올 텐데, 일단 HPRT를 가진 세포는 셀베지 패스웨이를 통해서 그 DNA, RNA를 생산해서 HPRT가 없는 마이엘로마는 하이포잔틴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죽게 됩니다. 대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HPRT가 없는 마이엘로마 셀이 이제 그 플라즈마 셀과 성공적으로 퓨전이 되면 나중에 이게 그 살베지 패스웨이, 그 디노보 생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살베지 패스웨이를 사용할 수 있어서 생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너무 헷갈려서. 플라즈마 셀은 이 HPRT를 지녔대요. 그리고 분열을 계속할 수 있는 마이엘로마 셀만 살아남게 된다. 자, 이거 빨리 여기 합시다. HAT 메디아를 합시다. 메디아.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HAT 메디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이포잔틴, 그 아미노프세린, 다이미딘. 자, 세 가지가 있어요. 하이포잔틴, 아미노프세린, 사이미딘. 이거 약자죠. HAT 메디엄이.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이제 항체를 생산하는 이제 퓨전이 완료된 하이드로마 세포를 이제 선별을 해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먼저 B셀은 혼자 있으면 증식을 얼마 못하고 죽어요. 이제 B셀은 잘 죽고, 그러면 이제 계속 분열할 수 있는 그 마이엘로마 셀이 이제 걔가 선별 못한 애들을 셀렉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이엘로마 셀은 이제 셀베지 패스웨이를 사용하는 뭐가 없어요? 마이엘로마 맞지? 마이엘로마 셀은 뭐가 없어요 지금? HPRT가 없죠. HPRT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HPRT는 죄송합니다. 여기 보이죠? HPRT는 셀베지 패스를 이용해서 이제 DNA, RNA를 생산할 수 있는데, 얘가 없는 마이엘로마를 저희가 퓨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엘로마가 혼자 있으면 이 셀베지 패스를 이용 못해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증식 능력은 있는데 DNA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B셀은 있어요. B셀은 HPRT, 셀베지 패스가 있지만 얘는 잘 죽어요. 밖에 나오면 얼마 살지 못하고. B셀은 이제 인비보라 그러죠.
인비트로, 인비트로다. 인비브는 아니고 인비트로. 인비트로는 뭐죠? 실험실 내에 이제 세포 배양 그 상황에서는 이제 배양한 게 한계가 있어서 잘 죽는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퓨전이 잘 된 그 하이브리도마를 셀렉션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미노프세린하고 그 하이포잔틴 사이미딘에 설명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뭘 하는 애냐면요. 음, 아미노프세린은요. 아미노프세린 2번. 아미노프세린은 이제 DNA를 합성하는 디노보를 블락해요. 아미노프세린은 디노보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B셀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포잔틴이랑 사이미딘은요. 이 2번 아미노프세린 1번, 3번. 하이포잔틴과 사이미딘은요. 이 퓨전이 잘 된 그 하이브리도마 셀이 이 두 개의 엔자임들을 이용해서 DNA, RNA 합성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보이죠? HGPRT 잠깐만 HGPRT라고? HPRT랑 HGPRT랑 비슷한가 봐요. 근데 책에서 나온 거는 HPRT니까 HPRT랑 비슷한가 봐요. 이것만 없거든 지금. 어쨌든 하이포잔틴 구아닌 이제 HGPRT가 없는 마이오마 셀도 셀비지를 사용하지 않게 죽고 하지만 퓨전된 세포는 이 셀비지 패스웨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삽니다. 네. 깜짝이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297 D사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도마를 이제 도마를 셀렉션 했죠. 셀렉션. 그러면 이제 297 D사가 많아졌죠. 297 D사가 이제 얘죠. 전에도 나왔던 그림. 여기에 결합하는 네, 이제 이 생산하는 하이브리드도마 배양액을 수집해서 이제 원심 분리기를 돌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도마에서 죽은 세포들 있잖아요. 뭐 B셀, 마이엘로마스 있잖아요. 퓨전 망한 애들. 걔들 세포를 분리해서 상체액을 떠낸 다음에 이제 엘리사를 돌려보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디렉트랑 인디렉트랑 샌드위치랑 컴페티티브인데 저희는 이제 샌드위치랑 이제 인다이렉트를 해봤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딕테이션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샌드위치부터 볼게요. 샌드위치 이제 그 비드에 캡처 엔티바디를 코팅해요. 그러니까 다른 엘리사들은 이제 바로 항원부터 넣거든요. 인다이렉트도 보시면 바로 BAP31을 넣어요. 저희가 예전에 이거 선별한 실험 1부터 한 10까지 이거 선별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별한 이 항원을 원래 먼저 박는데 여기서 보면 캡처 엔티바디도 박죠. 그 샌드위치 엘리사는요 신기하게 캡처 엔티바디를 받고 여기에 이제 항원을 넣어줘요. 그다음 엔티젠을 코팅하지 않고 바로 캡처 안티바디를 코팅하고요. 그래서 이 캡처 안티바디에 있는 이제 에피톱 부분을 항원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개 더 갖고 있어야 돼요. 에피톱을 또 이제 항원이 두 개 붙어야 되거든요. 항체가 하나의 항원에 두 개의 항체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 이게 코팅과 캡처 안티바이럴 코팅과 블러킹 과정을 거쳐서 블러킹은 이제 다른 불필요한 간섭이 없도록 블러킹 버퍼 이거 되게 싸다 그랬어요. 스킨 밀크, PBST, 트윈 20 이런 게 있는데 먼저 이제 폴리스테린 플레이트는요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프로틴이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 네거티브 차지와 결합을 잘 할 수 있게 이제 플레이트는 포지티브 차지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 코팅 버퍼는 일단 pH가 96이고 일반적인 안티바디가 결합을 잘하는 pH래요. 뭐 그렇다 보면 되고 이제 블러킹 부분을 보면 이제 코팅한 이외의 여백 부분에 프로틴이 또 결합을 할 수 있을게 프로틴이 결합을 하고 막 non specific binding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 블러킹을 진행하고요. 오프로의 스킨밀크와 이제 PBST를 사용하는데 이 트윈 20 있잖아요. PBST 트윈 20 이게 계면 활성제 성분으로 하이드로포빅한 이제 그 인터랙션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딕테이션을 하는데 딕테이션은 이제 세컨드 안티바디 바인딩으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저희 앞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뒤에 플로레센트 넣어가지고 형광물질 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PRP, HRP 사용한다고 합니다. OPD와 이제 과산화수소를 넣어서 PRP 퍼옥시데이즈 그것에 대한 이제 substrate mixture 사용해서 딕테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substrate mixture에는 과산화수소 OPD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퍼옥시데이즈가 이제 산소를 떼가서 이제 OPD에 붙여주면요 이게 OPD가 산화돼서 노란색을 뜬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엘리사의 원리고요. 맨 처음에 이제 바로 딕테이션 하나 그 디렉트 인다이렉트는 이제 하나 더 세컨더리 안티바디로 이제 딕테이션을 하냐 세컨드 안티바디는 이제 이 항체 FC 부분에 결합을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캡처 안티바디에 항원을 결합시켜 놓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항체를 또 결합시켜서 이제 제2차 항체도 결합시키느냐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저 잘 몰라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정제를 시켜서 그 프로틴 GBD를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알부민이랑 이게 두 개의 안티젠 G 바인딩 도메인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알부민이랑 셀 서파이스 바인딩 사이트 보이죠? 가 갖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사용되는 리컴비넌트 프로틴 G는 두 개의 사이트가 제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죠? 리컴비넌트 프로틴 G 바인딩 도메인은 없어져 있다.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될 것 같고 이 프로틴 G는 이제 항원의 FC 기전 이게 FC 기전이죠. 결합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항원 항체 반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험에서 분리했던 배양액에 반응을 시킬 건데, 그래서 이게 항체와 결합을 하게 되고, 이제 아가로스 자체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원심 분리를 해서 이제 비드를 분리하게 되고요. 원심 분리를 해서 이제 비드와 분리를 하게 되고, 비드에 결합하지 않으면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틴 G로부터 항체를 분리하는 일루션 반응을 했는데요. 이제 비드에서 프로틴 G를 떼냅니다. 비드에서 프로틴 G를 떼내는 게 아니라 항체에서 떼낸다는데, 항체에서 뗀대요. 그래서 이게 이때 사용하는 게 글라이신. 근데 이 글라이신이 엄청나게 산성이래요. 그래서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트리스 HCl을 넣어서 pH를 증가시켜주고, 그 PBS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다이알리시스를 진행합니다. 다이알리시스는요, 그 뭐냐면요, 이제 그 썰트나 다른 물질을 제거하는 건데, 그 이 저장 용액을 PBS로 바꿔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장한 항체를 저장해 놨잖아요. 이제 이거를 인다이렉트 엘리사 사용을 하였고요. 인다이렉트 엘리사는 그 이제 그 샌드위치 엘리사랑 다른 게, 그 항원과 이차항체가 직접 결합. 이렇게 항원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겼냐? 예, 여기 항원이 있잖아요. 자, 항원과 이차항체가 직접 결합하므로 항원의 특이적인 이차항체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항원에 이제 두 개의 다른 에피톱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하죠. 캡처 엔티바디를 코팅한다. 뭐 알죠. 그리고 이제 인다이렉트는 이제 항원을 코팅하고 인티젠을 코팅하고, 이제 거기에 항체가 붙고, 거기에 이제 2차 항체가 1차 항체에 이제 결합을 하는데, 그래서 1차 항체 하나 이상의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많이 결합할 수 있어서 식물 증폭이 가능하고 안티젠으로 코팅한다. 뭐 이외에는 다 똑같아요. 보시면 항원이잖아요. 항원 GST BAP31이죠. 외부 단백질이니까. 여기다 이제 그 항체를 놓을 건데, 항체가 297D사였죠. 항체를 놓고 이 항체에 이제 세컨드 항체, 거기를 뭘 넣어준다 그랬어요? HRP를 이용한다 그랬죠. 네, HRP와 이제 OPD와 H2O2 과산화수소로 같은 원리를 통해서 발색 반응을 일으킨다. HRP가 산소를 빼서 OPD한테 주면요, OPD가 산화되면서 노란색을 띈다. 그래서 그거를 딕테이션 하면 되는 거다. 그죠? 디텍트 HRP. 네. substrate예요. OPD는 substrate OPD와 H2O2고, 이 세컨드 항체의 꽁무니에 있는 게 HRP. 설명을 너무 못한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앞부분에 했거든요. 오늘은 뒷부분은 예전에 해둔 건데,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공부하고 이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 여기 HAT를 이루는 물질들, 하이포잔틴, 아미노프세린, 사이미딘 그런 게 있고, 이제 왜 이런 어느 패스웨이를 이용하는지 HGPRT라고 제가 계속 말했는데 HGPRT도 있어서 여기도 있어서 뭐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마이엘로마 셀과 이제 B 셀의 사멸 과정,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도마로 인한 셀의 이제 증식 과정 1번과 이제 3번 사이미딘과 하이포잔틴으로 이제 하이브리도마가 DNA, RNA를 합성한다는 거고, 어느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제 셀베지 패스웨이를 통해서 보이죠 여기 하이포잔틴, 사이미딘이 셀베지 패스웨이를 통해서 DNA, RNA를 만드는 건데, 이게 HGPRT가 필요한데 이 하이브리도마 셀은 있고요. 하지만 이 마이엘로마 셀은 애초부터 HGPRT가 없는 애를 선별해서 퓨전한 거기 때문에 얘는 셀베지 패스웨이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 죽게 된다. 퓨전이 잘 되는 애는 살고, B셀은 아미노프세린으로 인해 B셀은 아미노프세린으로 인해 디노보 신테시스가 패스웨이를 이용 못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중요한 게 이제 이 순서, 스태킹 젤에서의 순서와 이제 리솔빙 젤의 순서 중요한 것 같고, 어, 아이소프로파놀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요. 머캅토 에탄올하고 SDS의 이제 역할, 그런 거 나올 수 있고요. 퍼옥시데이즈는 이게 지금 여기 OPD와 H2O2로 반응해서 노란색 빛을 내잖아요. 이거 뒤에 있는 안티바디 디텍션이니까 이거 엘리사에서도 나오니까, 이 퍼옥시데이즈 HRP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퍼옥시데이즈는 나중에 들으면 이거 안티바디 디텍션인데 알 수 있으니까. 이 플로레센트를 저희가 친근한 플로레센트를 안 썼잖아요. 여기서 저희는 PRP를 썼는데 퍼옥시데이즈 PRP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니트로스, 제가 이 시간에 빠져가지고 이 시간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내는 건 교수님이 내는 것이니까, 이제 니트로셀룰로스와 PBDF, 니트로셀룰로스와 PBDF의 차이점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샌드위치로 이제 프로틴 트랜스퍼하는 과정에서 젤에 있는 마이너스의 위치, 차지 위치, 더 낼게, 아크릴 아마이드 낼 수도 있고, APS와 티미드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교 반응 도와주는 촉매로 작용하는 애들이고, 아크릴 아마이드는 아예 그, 그물망 구조 만들어낸 애들이죠. 글라이신은 흘러내려 보이는 물질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BSA하고 BGG를 이 단백질 선별하는 데 사용한다. 스탠다드 커브를 만들어낼 때 이제 BSA를 사용한다. 네. 그리고 이제 브랜드포드 메터드를 사용했는데, 이때 595, 이 595의 파장이고, C BBG를 통해서 이걸 인식하고,
세제와 광염기에 영향을 받고 뭐 다른 건 다 진짜 좋다. 뭐 스탠더드 프로틴이 잘 선별해야 된다. 스탠더드 프로틴이 BSA고. 또 뭐 있을까요? 이런 거 내진 않겠죠 뭐. GST가 이제 글루타치온과 잘 결합한다. 그런 거 내려나? 아무튼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크로마토그래피는 뭐 이런 건 낼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한번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보면 보이니까. 렉 오페론. 음, 저 땅이 이제 억제자와 결합을 하면 더 전사가 잘 일어난다는 거 정도? 이것도 뭐 외울 거 없죠. 박테리아 외울 거 없고. BAP31, 297D4 입에 너무 익숙해서 계속 이걸로 실험했는데. 음, BAP31에 무슨 역할을 하는 정도? 어디 있고? 암에 관련돼 있고. 아팝토틱 그 세포사멸이라고 이거 외우기 어려우면 세포사멸 이렇게 외우면 되고. 또 뭐 있을까요? 어피니티 태그를 좀 쓰시오. HRP 적어야겠죠 이제. 음, 플라즈미드에 필요한 거 몇 가지 적으라 그러면 적을만 하겠네요. 그 오리 R 이거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오리지널 레플리케이션 기억이 안 나면. 그리고 셀렉션 마커, 그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 프로모터, 호스트가 잘 인식하는 프로모터가 필요하고, 터미네이트 시퀀스랑 트랜슬레이션 할 때는 샤인, 달가노, AUG, 종결 코돈, 스탑 코돈이 있어야 되고, 뭐 이거는 뭐 트랜스포메이션에 쿼럼 센싱 컴peten스 팩터 CACL2 이 정도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뭐 한 바퀴 도고 나니까 할만한데요? 오늘 해가지고 되게 어려웠는데 네 할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니 많이 나죠. 수고했어요.